1966년 10월 1일 자랑스러운 국군이 창설된 지 어언 18년. 당신 스스로가 전투복 속에 묻혀 나라의 간성, 결의의 방패로서 기나긴 성상을 쌓아온 대통령께서는 고무도당당한 국군의 행진을 사열하셨다. 전 세계 제4위를 자랑하는 막강의 국군. 저 5월의 횃불이 조국의 새로운 여명을 밝히던 그날부터 대통령께서는 국군 장비 현대화와 전투력 강화에 주력하셨고 군 인사법을 제정해서 국방체제를 정비하셨으며 국군의 국토건설사업 지원을 결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셨다. 무적의 백마부대, 상승의 맹호부대, 그리고 귀신 잡는 우리의 청룡이 만리타국 월남에까지 파견되어 반공의 보루로서 정의의 십자군으로서 세계 전투사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까지 국군의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깊고 험한 난관을 극복해 오셨다. 10월 2일 대통령께서는 가족을 동반하시고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보람에 공군 용사들의 에어쇼를 관람하셨다. 약동하는 미의 제전, 번영하는 민족의 잔치. 10월 10일 대통령께서는 제4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셨다. 대통령께서는 평소에도 대중체육의 보급으로 국민체비 향상에 노력하자고 강조하셨으며 국가가 번영하려면 전체 국민의 체력이 강건해야 된다고 역설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이날의 치사를 통해 우리는 개인보다는 결의를, 사사로운 집단보다는 국가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10월 21일) 대통령께서는 월남 지원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궁정만리 역사적인 장도에 오르셨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월남의 명예로운 평화를 보장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서 지역 국가 간의 협력과 단결을 목표로 했던 이 7개국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 자신이 재창 추진하셨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한다는 명제 아래 능동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존슨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고 10월 31일 김포공항에 나아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셨다. 영부인 버드 여사와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대동한 존슨 대통령은 태평양 시대의 주역을 맡고 있는 우리의 참모습, 새로운 한국, 발전하는 한국을 보기 위해 풍정만리 이곳까지 찾아왔던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온 가장 귀한 손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46대의 사이드카가 호위하는 속에 환영인파로 울타리를 쌓은 연도를 따라 시청 앞 광장으로 향하셨다. 대통령께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둘도 없는 맹방으로 여기고 있는 반공 정치 지도자 존슨 대통령을 각별한 우정과 감회로서 맞이한다고 말했으며 존슨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박 대통령의 영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11월 1일) 대통령께서는 존슨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한미 간의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셨다. 1시간 동안 계속된 이 회담에서는 마닐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비롯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현황, 한국 통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월남전과 주월 한국권 문제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현안 문제가 토의됐다. 대통령께서는 육군 26 보병사단으로 존슨 대통령을 안내하셨다. 서열을 마친 양국 대통령은 노획무기 등 각종 전시품을 관람하고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을 참관했는데 찌르고 차고 막는 가지가지 미오기에 존슨 대통령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내분께서는 단 사흘간의 우정을 나누고 떠나야 하는 존슨 대통령과의 작별을 아쉬워하셨다. 한미 우호의 강화를 다짐하는 굳은 악수. 여기 진정 한미 두 나라의 우정과 신의가 굳게 결속돼 있었다. (11월 3일)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각국 반공단체 대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민족 반공연맹 제12차 총회가 막을 올렸다. 대통령께서는 치사를 통해 이제 자유민의 반공전선은 아시아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가야 하며 우리의 반공투쟁도 소극적인 자유방위로부터 적극적인 자유의 확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의 예방을 받으시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유쾌한 일이 많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반공의식을 더욱 북돋아 주셨다. (12월 4일) 대통령께서는 정총리의 초청으로 내한한 아프리카 게서로 방국의 조나탄 수상을 만나보셨다.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조나탄 수상에게 1등 근무공로 훈장을 수여하시고 두 나라의 우호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기술 협조 등을 논의하셨다. (1967년 1월 17일) 대통령께서는 올해는 위대한 전진의 해가 되어야 한다는 시정의 대강을 밝히는 연두 교소를 발표하셨다. 나는 이제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치정을 회고하면서 이 한 해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거보
전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전진을 위한 정비 작업은 이미 끝났으며 이제 조국 군대화 작업의 제2단계 즈음에서 올해를 위대한 전진의 해로 정하고 근면과 저축, 검소를 다시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삼아 증산, 수출, 건설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온 국민에게 호소하셨다. 우리나라 최초의 PVC 공장이 준공되던 날 대통령께서는 충청북도 부강 현지에 내려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또 하나의 열매를 음미하셨다. 이 공장은 연간 PVC 6,600톤, 가성소다 5,280톤을 생산해서 우리는 2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됐다. 정선선의 일부가 완공되어 그 개통식이 있던 날도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 이 철도는 지형으로보아 가장 어려운 난공사로서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큰 산을 뚫는 등 난관이 많았지만 우리의 기술과 투지는 해발 600m의 고지를 넘어 15개의 철교와 10개의 굴로 연결하게 했다. (1967년 2월 2일) 대통령께서는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 제6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으셨다. 대통령께서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애국이 무엇이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애당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벅찬 감격과 사명감 속에 여러분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고 말하고 조국 군대화 작업은 잠시도 멈출 수 없으며 영광된 조국을 위해 단결하고 행복한 생활을 찾아 전진하는 대열에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을 선언하셨다. (3월 2일) 대통령께서는 리브케 대통령을 초청하시고 김포공항에 나아가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셨다. 대통령께서는 환영사에서 각하의 역사적인 방한은 우리나라와 독일 연방공화국을 보다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가깝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대개만 인파가 환영의 물결을 이루고 고층 빌딩에서 흩날린 5색의 눈송이가 무지개로 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누비며 대통령께서는 멀리서 찾아온 고령의 귀한 손님을 정중하게 영접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리브케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토의하셨다. 공동 성명에서는 한독 양국이 국토 통일을 위해 긴밀히 결속하고 협력하며 독일은 한국의 제2차 5개년 계획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며 서울에 괴테회관을 설립한다는 것 등이 발표됐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께서는 홍정철 공보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시민회관 로이얄박스에 자리 잡고 우리의 민속예술의 밤을 즐기셨다.
다같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두 대통령께서는 흥겨운 우리 농악에 특히 관심을 표하셨다. (4월) 초순 대통령께서는 탄엄 기티가 저오른 태국 수상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와 태국 두 나라는 동남아의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다짐하셨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의 홀트 수상을 접견하시고 월남전 수행을 위해 두 나라는 공동 보조를 취할 것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조 체제 강화 그리고 두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면에 있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셨다. 한국철강 주식회사 마산공장이 준공되어 4월 초순 대통령께서는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이 공장은 우리나라 중공업계에 밝은 앞날을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진해 제4비료공장이 준공되어 대통령께서는 이 공장의 준공을 계기로 비료값을 15% 내려서 농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조처하셨다. 이 공장은 규모가 충주 비료의 3배나 되며 연간 26만 5천 톤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3월 14일 울산의 제3비료공장이 준공되어 대통령께서는 준공식에 참석하셨다. 이와 같이 거대한 비료공장이 준공된 것은 대통령께서 줄기차게 미뤄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획기적인 성과이며 농업 군대화의 혁명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5.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붐이 무르익어갈 무렵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대통령께서는 4월 17일 대전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유세에서 농공경제 정책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셨고 조국 근대화의 역사적 과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셨다. (40일간의)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장충공원에서 있었던 유세는 선거 사상 유례없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드디어 5월 3일 제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은 밝았다. 하루의 일손을 멈춘 선량한 시민들은 저마다 간직한 깨끗한 한 표를 던졌으며 대통령께서도 유경수 여사와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깨끗한 한 표를 던지셨다. 선거는 어느 해보다도 질서 있게 공명선거를 실시 선거 사상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밤을 새워가며 실시된 개표 결과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약 120만 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줄기차게 미뤄온 조국 근대화 작업과 70년대의 우리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의 결과인 것이다.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제6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대통령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 선영에 성묘하고 대통령으로 재선된 기쁨과 책임을 고하셨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1967년 7월 1일 3천만이 뽑은 3천만의 대통령.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교례가 축복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온 국민과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선서하셨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독립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7년 7월 1일 대통령 박정희. 이 역사적 순간부터 조국 근대화를 위한 대통령의 두 번째 다름박질이 시작됐다. 나의 이번 임기에 속하는 앞으로의 4년간이 이 나라의 자주와 자립과 번영이 안착하는 대망의 70년대를 향한 중대한 시기임을 깊이 명심하고 책임이 한없이 무거움을 공감하면서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조국 근대화 작업에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나라와 교례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빈곤과 부정과 부패와 공산주의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고 지적하시고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 대통령께서는 공업 입국을 위해 제2차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농공병진 정책과 대국토 건설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특히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향한 전진의 대열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시면서 온 국민이 협력하고 다짐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날 밤 시민회관에서는 대통령의 취임을 경축하는 예술제가 열렸다. 축복과 환희의 코러스는 뜻깊은 이날의 축제를 절정으로 이끌어갔다. (7월) 중순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에서 전국지방장관 회의를 주재하셨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2차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달성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농업과 공업을 다같이 육성해서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가꾸도록 하고 생산품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시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지방장관의 주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8월 23일 대통령께서는 신임 주한미국 대사 포토 씨로부터 신임장을 받으셨다. 포토 대사는 재정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신임 대사 로자 씨도 대통령께 신임장을 제정했다. 이렇듯 우리의 적극 외교는 자유우방과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있다. 9월 12일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대使본장을 접견하시고 한미 간의 우위 증진을 위해 서법 간 친선 교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9월 14일 대통령께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무장간첩의 출로 폭파 등 북한 괴뢰 도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셨다. 일하는 대통령으로 조국 근대화 작업에 앞장서서 이 땅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한 대통령. 오늘 선산 땅 고고의 소리 지축을 흔든 지 꼭 반세기.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쳐온 각하의 앞날에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있으시라.